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사회학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미디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미디어가 무엇인지 스포츠 미디어의 이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의 역사와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미디어를 어떤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매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말, 이것이 매체일 수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 혹은 뭐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글자로 쓴 것들도 매체일 수 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좀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매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정보와 그 의견의 전달 수단으로서 선전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광고의 수단으로 교육과 사회화의 수단으로 오락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체 중에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매스 미디어,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이 대중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문을 예를 들자면 신문 같은 경우는 대중매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매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진흙판이나 파피루스에 문자를 써서 정보를 전달하던 시대에 이게 시작이 되어서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신문이라든가 필사신문 형태로 발달이 되다가 정기적으로 가능이 되는 근대 신문의 형태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92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서 수신기를 팔기 위해서 라디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기가 널리 보급되자 라디오 방송국에서 오락적인 내용도 방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는 라디오에서 광고 방송이 상용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 1930년대부터 라디오에 광고가 같이 상용화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흘러서 1970년대 말부터는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뉴 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신문,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들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급자의 자리에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멀티미디어가 하루말다 하고 계속 생겨남으로써 현대인들은 이제 뉴스 속에서 파묻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의 이 뉴 미디어들은 정보량이 어때요?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또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양방향성 정보 유통이어서 이 발달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의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어때요? 핸드폰, 스마트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1인 방송국 시대까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G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와 기능이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짐작은 되시겠고, 그렇다면 이 미디어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날 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와 우리의 일상생활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미디어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미디어가 하는 역할 또는 기능은 이 보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정반대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즉 이 미디어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고,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기능이 순기능이 될 수도 있고 순기능이 역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의 기능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보 전달 기능입니다. 이 미디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회 현상을 뉴스의 형태로 개인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이 아니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짓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나쁜 정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이 역기능인지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락 기능입니다. 이 미디어는 사람들이 즐겁게 놀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오락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의 그 발달과 대중예술의 창조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죠. 그래서 미디어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와 오락은 사람들을 고립되지 않게 하고 또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것을 촉진시켜서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미디어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사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순기능적인 기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사회적 정체성을 전수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을 줄여주고 또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인들 간에 공통적인 경험을 넓힐 수가 있고 공통성과 사회적 결속력을 다져서 그 사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를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미디어는 사건과 정보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평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이 정부라든가 기업 또는 사회 조직을 견제함으로써 사회 규범을 강화하고 일탈을 방지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고 약자 편에 서기보다는 또 강자에게 아부함으로써 정의롭지 못한 그런 면을 보일 때도 종종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미디어의 기능, 정보 전달 기능, 오락 기능, 사회적 정체성을 전수하는 기능, 사회를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포츠 미디어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포괄적인 매스 미디어를 학습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스포츠 미디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미디어라는 것은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 가치, 정서, 경기 상황 등의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 신문이라든가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등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미디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굉장히 역할이 많죠. 그렇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정보 기능, 정의적 기능, 사회통합 기능, 도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보 기능은 단순하게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을 정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포츠와 관련된 그냥 정보를 제공해요. 어떤 기능이야? 오늘 무슨 대회 일정이 몇 시에 어디서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림픽 일정 소개 이런 것들이 단순한 정보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적 기능은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대중들이 즐겁고 흥미롭고 관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정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팀과의 그 역사가 깊은 어느 팀과
같이 경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디가 이길 것도 같지만 우리도 어떻게 뭐 공격률이 높아서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라는 정도로 이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정의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기능은 스포츠 미디어가 공익적 목적의 스포츠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회 통합 기능은 우리가 이전에도 수업하면서 여러 번 접했는데, 예를 들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막 같이 응원을 하면서 사회 통합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번 학습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피 기능은 대중들이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훌륭한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보고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불안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도피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 기능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 같은데 여기서의 도피 기능은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 대회에 있다 하면은 우리 며칠 전부터 그 일정에 관심 갖고 모든 사람들이 마트건 어디건 길에 다니다가도 대형 TV가 있으면 모여서 함께 봤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포츠 미디어의 변화입니다. 자, 이 스포츠가 고대 스포츠에서 시작해서 중세와 근대를 거쳐 현대 스포츠로 발전해 왔듯이 이 스포츠 미디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면은 초기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중심으로 경기 결과와 선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인쇄해서 기사 형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뉴스 또는 중계방송을 통해서 언어 형식으로 전달이 됐고 그 후에 텔레비전이 일반인에게 보급되면서 언어와 영상을 동시에 사용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해오다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부터는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경기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차가 맞지 않는다면 새벽에 볼 수도 있고 낮에 볼 수도 있고 밤에 볼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지금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게 시작된 게 1964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 때부터는 이 스포츠의 상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TV 중계권료를 받아서 대회 개최 경기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부터 이 중계권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그 영향으로 대중에게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TV나 라디오는 미디어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같은 뉴미디어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이 스포츠 정보의 소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스포츠에 대해 정보를 올리고 제공하고 받은 정보의 피드백을 다뤄주면서 이렇게 양방향 미디어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으로는 이 스포츠 미디어의 유형과 특성입니다. 자,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맥루아는 이 미디어를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쿨은 차갑다, 냉정하다 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는 이 쿨 미디어는 멋지다, 산뜻하다, 시원하다 등과 같은 마음에 쏙 든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고 핫은 뜨겁다, 열정적이다 라는 뜻보다는 쿨과 대비되는 반대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핫 미디어는 한 가지 감각을 통째로 완전히 이용하는 미디어인데 이 한 미디어가 정보의 내용을 수저로 떠먹여주듯이 이용자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 미디어와 정보 이용자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고 이 한 미디어의 정보 내용은 특정한 시간이 제공되는 정보원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한 미디어와 그 쿨 미디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